안녕하세요, 새우뽀기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공부 방식이 괜찮은 건지 고민이 되어 사연 남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씩은 책이나 강의를 보면서 공부했고,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꼭 시간을 내어서 임장을 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스스로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막상 매물을 보면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도 잘 서지 않습니다. 공부한 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급합니다. 이게 제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노력이나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주말 중 하루 정도 하면 거의 주당 20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20시간 정도 열심히 몇 년간 하신 분이 매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현타가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걸 성공이라고 치환을 한다고 하면 성공에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옳은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성공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직장인 투자자로서 가질 수 없는 결과를 얻었고 지난 한 5년 정도 강의를 해왔고 코칭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 왔는데요. 요 3가지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언가를 간절히 잘하려고 해보신 분들이라면 요 3가지 요소가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건지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내가 성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보시면 책이나 강의를 보면서 공부했다고 하거든요. 몇 년간. 투자나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했을 때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방식으로 압도적인 성공을 이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가르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본인이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잘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게 좋은 강사와 좋은 투자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자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자산이 꽤 되는 것도 제가 서울 아파트를 10년 이상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 채도 아니고요. 2채도 아닙니다. 지방도 왔다 갔다 했고요.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월급쟁이 투자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끌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저희 선생님이신 너바나님이나 너나야님이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하더라도 제가 비트코인을 배우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거 하나만 볼 거예요. 저를 가르치는 사람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헬스장에 갔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의 몸이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치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영어 과외를 하거나 수학 과외를 하는데 나온 학교 써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에서 자연스러운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지를 아주 잘 따져보셔라. 그래야 그게 올바른 방법이 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전 가치관에 가까운 건데 선의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요. 저 사람은 진짜 제자들을 되게 아끼나 보다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걸 해왔는지 그것 또한 전 시간이 선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올바른 방법이 이 가르치는 분이 성공할 당시에는 제대로 워킹한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과연 워킹할까요? 저는 제가 배운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투자 기준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투자 기준이 시장에 맞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변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투자 시장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경향이 있는 거고 케이스 안에 있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과거와 지금이 받습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번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서울과 이번 서울장이 다른 거는 이번 서울장은 똘똘한 애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제가 어저께 노원구에 갔는데 노원구는 여전히 안 오는 단지도 되게 있는 반면 정말 소름 끼치게 전고점을 회복한 단지도 있습니다. 하나도 오르지 않은 단지와 전고점이 회복한 단지의 직선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번 장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선생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팩터는 옳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있는데 방향이 올바른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해왔지만 그 방법을 똑같이 하고는 있지만 다른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2단이거든요. 종교에서 나오는 2단이 끝단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르지 않아.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완전 여기 태평양 사이에 아시아와 미국 마냥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경로 설정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걸 바탕으로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지 목적지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꽤나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경로 수정을 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왔던 그 방법만 그대로 쭉 간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언제는 지방이 올랐던 적도 있고 언제는 서울이 올랐던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취사 선택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얘기한 진위는 그게 아닌데 1부터 10까지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 뭐 1, 7, 10만 취한 다음에 이상한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방법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이해한 것,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다 흡수하고 공부하면서 가야지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일부의 방법과 일부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사실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래서 제가 옳은 방향을 항상 강조를 하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끈기인데요. 아무리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이 있어도 요 끈기가 워킹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끈기라는 얘기를 하면 많이들 좀 오해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끈기 있게 해야겠다,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많이들. 근데 단순히 버티는 것이 끈기가 아닙니다. 끈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의 선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일정량의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이 투자라는 거를 어느 정도 실력이 됐구나라는 그 기준, 그리고 그 기준까지 가기 위한 노력의 양을 알았을 때 그 방법과 그 양과 그 느낌을 그대로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면서 제가 하나하나 성공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제가 거의 일주일에 5개, 6개 쓴 거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내가 예전에 투자를 배웠을 때, 물건을 찾을 때 어떤 마음이었지? 적어도 이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결과를 얻는구나라는 걸 알고 블로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력이 유튜브로 조금씩 옮겨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버티는 게 끈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매일 나아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점점 뒤로 가요. 신기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10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9.5, 9, 8.5.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슬금슬금 뒤로 가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량의 그 기준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블로그고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 그 족적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끈기는 목표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 왜 해요? 블로그? 유튜브 하면 돈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넘어서요. 완벽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저는 계속 투자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잘하려면은 블로그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글을 써야 되고 글을 쓰려면 계속 시장을 봐야 되고 계속 임장을 가야 되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였죠. 그런 목표이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일상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썼는데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저는 좀 행복한 여정이길 바라요. 이게 와닿으실 수도 있고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여정의 끝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을지 아니면 후회와 슬픔이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제 경험상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 끝이 슬픔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올바른 방법과 옳은 방향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요. 주 20시간 정도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인풋이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몇 년간 20시간이라는 정량적인 시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을 못 얻는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거는 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배우는데 몇 년간 주 20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인풋이 적거나 시간이 적지 않다고 하면 기준이 낮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끈기라는 거는 진실로 원하는 목표에서 끈기가 발생을 합니다. 진짜 내가 이걸 원하는지를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하면 힘들거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태클이 많이 들어오고 내 스스로도 태클이 들어오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약간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끈기 있게 하시겠죠. 진짜 원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 여정이 행복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야 매일매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진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면서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겠죠? 저라고 무슨 뭐 컨텐츠 괴물입니까? 막 일필 위주로 막 컨텐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매번 매 초가 다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내가 이 여정을 겪고 뒤로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다.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시면 훨씬 더 목표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